자, 중학교 2학년 204쪽 지구과학 먼저 마무리하고요. 중학교 3학년 진로 나가겠습니다. 204쪽 홀수는 마찬가지 저번 시간에 풀어드린 것 같죠? 그죠? 네. 네, 짝수 불러드리면 되겠죠? 네. 2번에 4번, 4번에 4번, 6번에 2번, 8번에 3번, 10번에 4번, 12번에 2번, 14번에 4번, 16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번호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러. 16번이요. 16번이요. 8번이요. 8번이요. 6번이요. 6번이요. 볼게요. 6번부터 볼게요. 6번. 다음 글의 기억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짝지으랍니다. 혼합층은 바람이 강한 어디에서 두껍게 발달하며 두껍게 했으니까 혼합층은 바람이 혼합작용으로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죠. 그럼 당연히 혼합층이 두꺼우려면 바람의 세기가 강해야겠죠. 그럼 바람의 강해가 강한 지역은 어디다? 중위도 지역이다. 어디다? 중위도 지역. 중위도 30% 지역이 바람이 강합니다. 수온 약층은 표층과 심층의 온도 차이가 큰 어디에서 그랬는데 여러분들 심해층은 온도가 다 똑같아요. 4도씨로 거의 일정하거든요. 그럼 표면의 온도가 높은 지역이 저위도잖아. 그럼 저위도일수록 수온 약층하고 심해층의 온도 차이가 크겠죠. 그럼 니는 저위도. 또 수온의 연직 층상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4도씨로 일동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고위도가 되겠죠. 차가운 바다인. 그래서 중위도, 저위도, 고위도 나온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8번. 염분이 25ps인 해수에 들어있는 염류와 물의 비율은 그랬어요. 자, 염분이 지금 얼마라고? 25psu예요. 여러분, 염분의 정의는 바닷물 1kg에 들어가 있는 염류의 총 그람수를 염분이라 부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염분이 25psu란 얘기는 여기 보자. 해수 몇 킬로그램에 1kg. 1kg 1000g이죠. 1000g에 염류가 몇 g이 녹아 있는 거다? 25g이 녹아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 여기서 물은 얼마냐고. 물은 이게 용액의 질량이 1000이잖아. 용질이 25고 그럼 용매인 물은 얼마 있다는 얘기야? 빼버리면 되잖아. 975g이 있는 거죠? 그럼 구하라는 게 몇 대 몇이야? 염류 대 물을 구하라니까 25 대 975니까 1대 39인가요? 네. 네, 그래서 1대 39가 답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지요? 16번 가볼게요. 조석 현상은 밀물과 썰물 때문에 그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조석 현상이 생기는 원인은 두 가지.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랬죠.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물이 육지로 들어오기도 하고 빠져나가기도 하잖아. 그지? 여러분들 조석 현상이 일어나서 해수면의 높이가 제일 높을 때를 두 글자 뭐라 부른다? 만조. 제일 낮을 때를 뭐라 부른다? 간조. 제일 높을 때는 만조, 제일 낮을 때는 간조. 만조 때와 간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두 글자 뭐라 부른다? 조차라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 조차. 조차가 클 때를 사리, 조차가 적을 때를 조금이라 부른다고 했죠. 용어 정확하게 기억하셔요. 조석 주기는 12시간 25분.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럼 몇 분씩 만조부터 그 다음 만조 때까지 12시간 25분이 걸리니까 하루가 지나면 만조의 시간이 몇 분 늦어진다? 50분 늦어진다라는 거. 맞아?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조석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해수의 수평 흐름이다. 수평 흐름이라 얘기하기보다는 조석은 물 물 때 물이 들어오고 썰물 때 빠져나가면서 수직 높이 차이가 생기는 거죠. 수평 흐름이라 얘기하기보다는 수직 차이를 의미하는 게 조석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조석 현상의 주 원인은 뭐? 태양과 달의 인력.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끼쳐? 달의 인력이 더 많이 끼친다 그랬죠? 실제로 태양이 질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태양에 의한 효과가 더 클 것처럼 보이겠지만 태양은 꽤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석 현상을 읽을 때는 뭐 달의 인력이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 3번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때는 뭐라 불러? 간조라 불러. 뭐라 부른다고? 간조. 해수면이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진 현상을 조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류는 밀물 썰물을 조류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현상은 조석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조차는 만조와 간조 때 시간 차이가 아니라 높이 차이야. 뭔 차이라고? 높이 차이를 뜻하는 거. 그래서 5번도 틀렸네. 그러면 2학년 마무리 됐고요. 3학년 내용 갑시다. 3학년 지구과학 갈 거거든요. 3학년 지구과학은 페이지 42쪽, 43쪽 할 거예요. 자, 보시면 뭐가 나와요? 기권의 구조, 특징, 그 다음에 지구의 복사 평형과 지구 온난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오늘은 42, 43만 할 거예요. 숙제는 어디에요? 47, 48이 숙제예요. 어디가 숙제라고? 47, 48, 15번까지가 숙제라는 거. 자, 지구의 대기, 기권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요. 처음에 뭐가 나온다? 대기, 대기권, 기권에 대한 성질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볼게요. 몇 쪽? 페이지 42쪽이죠. 자, 기권. 지구 계를 여기 얘기했을 때 공기에 의해서 생기는 공기가 존재하는 구역을 기권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자, 대기 조성부터 하고 볼게요. 공기의 조성은 자, 지구 공기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제일 많은 건 뭐야? 질소기체. 질소기체는 화학식으로 어떻게 써? N2가 질소기체예요. 몇 프로냐? 얘가 78%예요. 숫자 기억하세요. 기권에서 제일 많은 기체는 뭐? 질소기체예요. 몇 프로? 78%. 질소기체 어디 사용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과자가. 맞아, 과자. 충전재로 질소기체를 사용해요. 에어백. 아니 왜? 에어백이 과자에 그 NaSD가 맞네. 에어백에서 빠져나오는 그 급격히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기체는 질소기체는 맞아요. 과자에 왜 질소 충전해요? 부패 방지하려고. 과자 섞는 거 방지하려고. 여러분들 그냥 공기를 집어넣었다고 썩지는 않아요. 유통기한 내에는. 그런데 산소 기체가 있으면 과자의 맛이 변해요. 조금은 변한다고. 그래서 변하지 않게 질소 기체는 반응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산소 기체는 반응성이 있어서 과자하고 반응을 해서 과자의 성분을 조금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 근데 그 질소 충전을 너무 과하게 해서 좀 빡치는 과자가 있죠. 대표적인 게 포카칩. 이건 질소기체를 내가 산 건지 과자를 산 건지 뜯으면 어우 씨 되게 빵빵한데 그만큼뿐이 안 들었어. 그치? 빡친 기억. 나만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심하다 라고 얘기해서 이 포카칩을 몇천 개를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서 한강을 건너기는 이런 퍼포먼스를 냈어요. 잘 떠. 잘 뜬다고. 기체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과자는 별로 없고 기체만 빵빵하게 다 있잖아. 이 포카칩 수백 개 수천 개를 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물에 띄었어. 진짜 했어. 사람이 했어. 올라가지고 한강 횡단하는 이런 퍼포먼스도 했다니까. 우리는 포카칩을 먹고 싶어요. 질소를 먹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한강을 횡단하는 그따위 짓도 했다니까. 질소기체가
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지. 성공했어. 넘어가긴 했다고. 네가 원하는 그림에 애들이 가다가 빠져서 죽어야 되는 거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기체는 뭐라고? 산소기체예요. O2. 산소기체는 화학식이 뭐라고? 워트. O2. 몇 프로예요? 20.9%. 대략 21%라고 얘기할게요. 21%. 둘이 합쳐서 99예요. 세 번째로 많은 기체가 아르곤 기체예요. 아르곤이에요. 아르곤은 화학식이 뭐예요? AR. AR. 아르곤 원소가 곧 아르곤 기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얘는 원자 하나가 곧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르곤이 0.1% 정도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많은 게 이산화탄소예요. 뭐라고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화학식이 어떻게 돼요? CO2. CO2가 되겠죠. 얘가 0.03% 정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증기를 뺀 건조 공기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는 어디나 다 일정하다라는 거. 공기는 균일 혼합물이에요. 그런 거 배웠죠? 예. 자, 이러한 대기권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뭐 가지고?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가지고. 뭐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기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공기의 온도가 위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해봤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가더라고. 그럼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구역은? 이봐. 구역을 몇 개로 나누겠냐고! 네 개. 4개요. 네 개로 나누겠죠? 지표면 근처 맨 낮은 거 여기 뭐라 부른다? 대륙권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대륙권. 대류가 일어나는 지역이겠지. 뭐 그지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거 뭐라 불러? 두 번째 있는 건 성층권. 이거 기억하셔야 될 단어들이에요. 세 번째 중간권. 마지막에 있는 거 열권. 여러분들 높이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대기권은 보통 높이가 얼마까지일까요? 대기권은 1000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부릅니다. 얼마까지? 1000km. 그런데 여러분들 중간권에 10권이 시작하는 높이 한번 보실래요? 10권이 시작하는 게 대략 얼마예요? 80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기의 대부분은 99% 이상이 중간권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10권은 공기가 매우 많다 적다? 적다. 희박하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와 같은 특징들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대륙권부터. 대륙권은 일단 얘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높이가 올라가면 기온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고 있죠.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 햇빛이 비쳐요. 그럼 지표면이 그 햇빛을 흡수해서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 지표면에서 멀어져요. 여러분들 고기 굽는 판때기에 손 가까이 대면 따뜻하잖아. 그 판때기에서 멀어지면 온도 낮아지잖아. 그지? 그 이유야. 지표면에서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걸 방출하거든요. 뭘 방출한다?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거. 그 멀어지게 되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니까 온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지는 거야. 이유는 뭐라고? 멀어짐에 따라서 도달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는 거라고. 이해됐죠? 두 번째. 얘는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요? 위쪽이 온도가 높아요? 어? 대륙권은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 위쪽이 온도가 높아? 이쪽이요. 아래. 아래요. 아. 아래요. 이렇게 써놨는데 위에가 온도가 높아요 라는 거 싸우자는 거냐? 그래 와 씨. 아래가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커요 작아요? 커요. 여러분 밀도라는 거 배웠죠?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질량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그런데 부피가 커졌어요. 그럼 밀도는 작아졌어요. 그래서 아래쪽이 밀도가 작아요. 위쪽은 밀도가 커요. 여러분 배웠죠? 밀도가 작은 건 뜰 거고요. 밀도가 큰 건 가라앉아요. 뭔 일이 일어나? 무거운 건 내려오잖아. 가벼운 건 올라갈 거고 돈다고. 이런 현상을 뭐라 불러? 대류 현상이라 불러.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데 맞아. 그래서 대류권이야.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모두 대류하는 동안 수증기도 있어. 모두 있다고? 수증기.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차가워져서 그럼 뭐가 돼? 구름이 돼. 무거워지면 떨어져. 그럼 뭐가 비가 내리는 거지? 구름이 생기고 비 내리고 뭐 안개 끼고 이런 것들 다 뭐라 불러? 기상현상이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이상. 그래서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수증기가 대류하면서 기상현상을 일으킨다고. 이해됐어? 얘는 대류현상이 일어났어. 그러면 공기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막 공기가 섞여! 가만히 있는 게 안정한 거야? 섞이는 게 안정한 거야? 니들이 배를 탔어. 내가 니들이 있는 배를 물을 막 휘저었어. 그러면 개 짜증 낼 거 아니야. 흔들려서. 불안하니까. 그치? 그럼 공기 흐름이 없을 때가 안정한 거고 뭔가 섞이면 불안정하다 얘기하는 거죠. 대류가 일어났으니까 얘는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한 층이라고 얘기한다고. 이해돼요? 대류권의 특징은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됐지? 선층권 가볼게요. 수업하기 힘드네. 자, 대류권 위에 있는 게 성층권이야. 그치? 온도 분포는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그래프 좀 보라고. 낮아지. 높아지네요. 이것도 그래프를 아예 일도 못 쳐다보네. 낮아지는. 퍼지는 거 같아. 이게 기온이야 새끼야. 성층권에서 올라갔더니 기온이 높아지고 있잖아 새끼야. 안 보이냐 새끼야? 네. 야 꺼져. 아니 눈도 안 보이는 새끼들이 왜 여기 있어? 그래프 그려놨잖아. 그래프 좀 보라고. 아무 생각 없이 가자 그러지 말고. 높이 올라가면 기온이 높아져. 그럼 얘는 대류권하고 기온 분포가 같은 분포야 반대 분포야? 반대 분포야. 넌 왜 손가락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이거요? 너 원래 이런 건데. 너 계속 그러고 있어. 원래 그러고 있다는 건 뭐야 이 거지 같은 새끼야. 아니 이거 간지러워서. 그래 간지러운데 참 공교롭게 중지를 세워가지고 중지만 집어넣고 긁고 앉았고 보기 거슬려서. 왜 중지를 긁고 지랄이야? 너 볼때게 가려면 이러고 긁니? 이 새끼 기분 나쁘게 이씨. 오해 소지가 생길 만한 건 하지 마라. 알겠냐? 네. 너 그리고 맨날 억울한 척 얼굴 표정 지면 어떡하니? 이 새끼 내가 요 짓 해가지고 끌고 갔어. 개우라건 척해 표정은. 네가 억울해? 어휴. 그래서 대류권과 성층권은 기온 분포가 동일해요? 아니면 반대예요? 반대예요. 그럼 여긴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정해 불안정해? 안정해. 안정한 층이니까 공기 흐름이 좋지? 그래서 비행기가 일로 다닌다고. 비행기가 멀리 갈 거야. 그런데 공기가 막 흔들려. 승객들이 환장하겠지. 와 재밌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비행기 탔는데 맨날 난규리가 심합니까? 꽉 잡으세요. 기분 빡치겠죠? 와 재밌어요 라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보통 비행기 항로로 간다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죠? 수증기가 여기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성층권에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래서 수증기는 거의 대부분이 대류권 내만 있다고.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는 거의 수증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기상현상이라는 거 일어나 안 일어나? 다? 안 일어나. 기상현상이라는 거 다 어디라고? 대류권이야.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번개가 번쩍했어요. 쌩까지 말라고. 밑에서는 할 수 있지만 비행기가 지나가는 통로에서 번쩍번쩍 안 해. 그건 뜰 때나 아니면 내려앉을 때나 그렇지. 다 구름 위에서 다닌다고. 맞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층권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막 구름이 다 비행기 밑에 있는 거 보이는 거잖아. 맞아? 세 번째. 얘는 왜 여기 온도가 올라갈까? 이상하지?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부분에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 이 오존층이 뭘 흡수하냐?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뭐 한다고요? 자외선 이 자외선 UV 다 맞아. UV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 식물 생장에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유해한 자외선의 대부분을 저기서 흡수해. 그래서 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실제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다 없어지면 여러분들 밖에 나다니기 개 힘들어요. 선크림을 안 바르면 못 나간다고 아예. 왜? 피부를 다 태워서. 오케이? 그래서 뭐가 존재한다? 오존층이 존재해. 그래서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온도가 높아졌겠지? 걔하고 가까워지니까 높아지는 거라고. 근데 왜 오존층이 딱 저기 생겼어요? 왜 저기 머무르냐고? 네, 왜 나한테 물어? 왜 딱 저기 오존층이 생겼어요? 아니 조건이 맞았나 보지 생겨서. 얘가 내려오잖아. 여기 있던 오존층이. 너 심한 병에 걸릴 거야. 이 오존은 되게 산화장이 심한 거라서 피부병 되게 심해질 거고 눈 따가워서 여기 있는 게 다행인 거야 새끼야. 여기 있는 오존층은 좋아 사람한테. 이게 내려와서 지표 근처에 오존층이 많아지잖아. 지표 근처에. 그럼 오존주의보라는 게 발생해. 밖에 나가지 말라고. 뭐? 오늘은 하수 오존은 화학식 하수? 화학식 O3. 오스 O3가 오존이에요. O3. 됐어. 오존이 하는 역할이 살균 소독작용 같은 걸 해요. 사람한테 별로 안 좋거든요. 사람을 살균 소독하면 좋겠니? 저기 위에다 모기 풀어놓으면 어? 저기 위에다가 모기 다 풀어놓으면 다 죽겠네 이거. 네가 풀어. 잡아다가 거기다 풀어. 뭐 이렇게 힘들게 하냐? 잡아서 그냥 죽이면 되지 새끼야. 저 상국까지 기어 올려가지고 씨. 아! 로켓 발사해야지 않는 우와. 얘야. 여기까지는 비행기 타고 가도 돼. 로켓은 캐프. 로켓 쏘는데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네. 모기 따위 소탕하는데 로켓을 쏜다고? 호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뭐 호랑한테 지랄해. 네. 자 그래서 자 만약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으면 기온 분포는 어떻게 될까요? 6 오존층이 있어서 온도가 올라갔었잖아, 그치? 근데 얘는 오존층에서 멀어지니까 온도가 더 낮아진 거잖아. 여기는 햇빛하고 해하고 태양이 가까워지니까 높아진 거거든요. 오존층이 없으면 되게 단순하게 나올 거야, 이렇게. 멀어져서 차가워졌다가 태양이 가까워지면 높아지겠지, 그치? 오존층이 있으니까 저렇게 복잡한 형태가 나온 거라고. 맞아. 네 번째, 세 번째 중간권을 설명해 드릴게요. 중간권은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높아져 낮아져. 아? 낮아져요. 높이가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낮아지죠. 왜 또 낮아져요? 오존층에서 멀어졌잖아 이 쓰레기야. 아 온도가 높은 쪽에서 멀어졌으니까 근데 태양으로부터 가까워지잖아요. 그 효과보다는 얘 멀어지면서 차가워진 효과가 더 크겠지. 왠지. 그래서 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지. 대륙권하고 똑같은 온도 분포니까. 그런데 뭐는 안 일어나? 수증기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기상현상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고. 얘 안정한 층이야 불안정한 층이야 석주? 불안전. 아, 예. 석주 안정해 불안정해 중간권 새끼야. 불안정 어? 불안정 왜? 왜? 대류 현상이라니까. 대류가 일어나니까 맞아? 수업 들어. 네. 들었어? 네. 그럼 난 또 헛것을 봤어? 빰빠라빰빰. 응? 이 새끼 또 억울한 표정 짓네. 진짜 억울하게 만들어줄까? 착착해? 뭐? 근데 대륙권이 대류가 일어나서 선생님이 대륙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근데 왜 중간권은 왜 대류가 일어나? 그럼 대륙권 2라고 하냐 새끼야? 그럼 너는 뭐 네가 장명해 봐. 뭐라 갈 거야? 얘도 대륙권 쟤도 대륙권? 아! 2대 1권. 이 대륙권이 뭐야 새끼야. 이대리 파워. 이름도 거지같이 줘야죠. 너 나중에 아들 나면 아들 1, 둘째 나면 아들 2 그렇게 줘. 1 아들 2 아들 그렇게 쓰든지 황일 아들 황희 아들 이렇게 줘. 자 그래서 기상현상은 안 일어난다는 거. 네 번째
온도가 제일 낮아요. 최저 기온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다? 중간권이다라는 게 중간권의 특징. 알겠어? 마지막 열권. 얘는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기온이 높아지죠? 왜? 태양한테 가까워져서. 얘 대로 일어나 안 일어나? 아니면 안 일어나. 얘는 일교차가 매우 커요. 일교차가 뭐야? 일교차가 뭐야? 아침과 밤 사이의 기온 차이요. 하루 중 최고 기온에서 아, 최저 기온을 뺀 숫자. 그걸 뭐라 부른다? 일교차. 그럼 1년 중 최고에서 최저 뺀 건 뭐라 불러? 1년 차. 연교차. 연교차가 되겠죠. 아휴, 수준하고는. 그래서 일교차는 하루 중 최고 최저 뺀 거 기온을, 연교차는 1년 중 최고 최저 뺀 거. 야, 우리나라 연교차 몇 도 정도 되냐? 36도. 평신. 생각 좀 하고 얘기해. 아니면 연교차. 야, 우리나라 더울 때 몇 도까지 올라가? 대략 40도. 35. 40도 올라가? 니네 동네는 너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아. 중국에서 48도. 우리나라가 서울에서 일기예보 관측할 때 제일 높았던 온도가 38.5도예요. 아, 38도. 제일 높았던 게 38.4인가 보다. 여러분들 온도 잴 때는 아스팔트 이런 데 재는 게 아니에요. 지면에서 1m 띄워놓고 그늘에서 재는 거야. 백엽상 밑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온도가 40도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발 40도라 그러지 마세요. 중국에 40도. 너 중국 놈이야? 니네 나라 중국 나라? 그래. 엿. CC. 자, 그리고 야, 오늘 아침 기온 몇 도? 마이너스 11도. 뭔? 마이너스 11. 만?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하라 그러자, 영하. 영화. 영하 15도, 그지? 그럼 대충만 잡아도 연교차가 50도가 넘어가요. 오, 연교차가 크면 살기 좋은 겨, 나쁜 겨? 나쁜 게. 나쁜 겨. 옷이 너무 많이 필요해. 여름엔 개더워. 패션. 겨울엔 개추워. 뭐 임마? 돈 많으면 살기 좋아. 옷 많이 필요해도 돈 많으면 되지. 돈 없는 사람들은 야이씨 여름철엔 개 두꺼운 거 입어야 되고 여름철엔 개 얇은 거 입어야 되잖아, 그지? 선생님 그러면 계속 겨울만 있는 건 좋은 거예요? 넌 시베리아 가서 살아. 애야, 시베리아 가서 개장수 이래. 개썰매 타고 다니라고 시베리아 가서. 개 추운데 시베리아. 바람이 그따구로 나와. 너 엄마한테 이럴 거야. 시베리아라 그랬더니. 자, 그래서 저기도 심한 거 아니야? 일교차가 되게 크다라는 거. 일교차가 큰 이유가 있어요. 공기가 많다 적다. 공기량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쉽게 가열되고 쉽게 식어버린다는 거. 특징 알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뭐가 있다고? 오로라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뭐? 오로라. 오로라는 태양에서 밀려오는 전기 띤 입자들이 있거든요. 이 전기 띤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북극 또는 남극 쪽으로 쏠리게 돼요. 이온이에요? 네, 이온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전 하전 입자니까. 뭐? 화학식이 뭐예요? 에이야, 아, 다양한 여러 가지 이온들이 있어. 너 이온도 제대로 안 외운 것 같은데 그런 거 화학식은 처음 듣고 지랄이야. 이 태양에서 오는 여러 가지 전기 띤 입자들이, 태양풍에 밀려오는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북극 또는 남극으로 밀려가게 되죠. 이 북극 남극으로 밀려간 놈들이 대기하고 부딪혀요. 그러면서 대기하고 부딪히면서 특별한 색깔, 보통 초록색 아니면 보통 빨간색 형태의 빛을 방출하게 돼요. 요게 오로라입니다. 뭐라고? 오로라. 오로라 보시게 되면 되게 예쁘대요. 해질녘, 해 뜰 무렵에 이때 보게 되는 건데, 레이저 쇼 같이 천연에서 생기는, 그래서 되게 보기 좋다고 황홀한 느낌이 된다. 그래서 오로라가 잘 일어난 시점에서 오로라 관광 상품들이 있어요. 저기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쪽 관광 상품들이 있으니까 아이슬란드 이런데 가서 한번 보셔요. 여기 유성이라 돼 있는데요. 어? 여기 중간권에 유성이라 돼 네. 있는데 이게 무슨? 열권에서는 여러분 유성이 뭐예요? 우주에 있는 작은 찌끄레기들, 먼지, 돌멩이 같은 것들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딸려 들어와요. 그런데 지구에는 공기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공기하고 마찰을 일으키겠죠? 그러면서 뜨거워지면서
타버려요. 근데 안 그 다 닥쳐. 그 뜨거워진 타면서 빛과 열이 생기잖아요. 그걸 우리 눈에 봤을 때 별이 짓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걸 유성, 우리 말로 별똥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얘가 유성이 떨어지다가 타다 다 안 타고 이제 땅에 떨어졌어. 땅에 떨어지면 뭐라 불러? 운석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열권에서는 공기가 너무 희박하기 때문에 거의 열이 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유성은 어디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중간권에서 유성을 본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대륙권에 대한, 대기권에 대한 특징들 다 설명을 했고요. 지구의 복사 평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뭘 설명한다? 복사 평형. 자, 지구에 영향을 주는, 지구로 흡수되는 에너지는 대부분이 뭐겠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뭐라고요? 태양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자외선하고 주로 가시광선이 줄을 이뤄요. 뭘 이룬다? 자외선하고 가시광선이 줄을 이룬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를 해. 그런데 지구에 흡수만 하게 되면 계속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겠죠. 근데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얘 많이 아픈가 보구만. 얘야 괜찮아? 다 죽어가고 있으면서 괜찮으니까 내 그거 있네. 코로나예요. 좀 조용히. 이봐. 넌 정신병자냐? 아 무슨 말만 하면 코로나래. 코로나인데 왜 와 새끼야? 아니야, 아니 무증상. 넌 되게 이 새끼가 응? 쓰레기야. 일단 지르고 보지. 응? 산업폐기 작작해. 그리고 아픈 애 데리고 애 코로나예요? 이딴 얘기하고 있을 수 있어. 그놈의 새끼도. 넌 뭐야? 미친놈이야? 산업폐기 내 안 해. 나르코. 뭐? 사이코? 나르코. 자, 그래서 태양 복사에는 그런데 지구도 받은 만큼 내보내요. 그러니까 평균 기온이 일정한 거예요. 그 지구가 내보내는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 뭐라 본다고? 지구 복사 에너지. 무슨 빛이냐? 적외선이에요. 뭐라고요? 적외선. 적외선. 여러분 땅바닥이 빛나는 거 본 적이 없죠? 네. 왜 적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적외선 형태로 방출한다라고. 오케이. 그런데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몇 프로를 흡수한다? 70%를 흡수해요. 얼마를 흡수한다? 70% 흡수. 30%는 반사. 그럼 지구가 흡수한 건 얼마예요? 70%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는 얼마? 요 70하고 똑같이 70%를 방출한다고. 흡수. 태양 복사 에너지가 70% 흡수했으니까 그걸 똑같이 반사한다고. 그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일정해요.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 복사 평형이라 불러요. 뭐라 부른다? 복사 평형의 증거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해. 그래서 받은 만큼 내보내는 거라고. 이해됐어? 됐어? 자, 페이지 몇 쪽? 43쪽 보시면 뭐가 나온다? 온실 효과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고? 온실 효과. 온실 효과. 문제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온실이 뭐예요? 그린하우스. 맞아, 그린하우스야. 온실 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이 뭐냐고. 영어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 온실이 뭐예요? 따뜻한 밤. 그럼 온실은 어떻게 만들어요? 아, 쓰레기 새끼. 아! 온실 어떻게 만든다고? 밀폐하고 그 온도를 키워요. 아닌데요? 네? 자, 이거 비닐로 덮었어요. 비닐하우스예요. 비닐하우스가 대표적인 온실이거든요. 여기 난로 안 펴도 따뜻해요. 여기 난로 안 펴도 바깥보다 여기가 따뜻하다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실제로 식물을 키울 때 바깥에 치우면 여기 조금 더 따뜻해지라고 난로를 피우긴 해요. 그런데 난로를 안 피워도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따뜻하다고요. 왜? 이유를 알아야 될 거예요. 내부에서 비닐이죠. 이 비닐은 가시광선은 잘 통과시켜요. 뭘 잘 통과시킨다? 투명하니까 가시광선은 잘 통과가 돼요. 그런데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통과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왔어. 대부분 통과가 돼. 맞아? 비닐은 가시광선을 통과 잘 시키니까. 그치?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가 빠져나갈 거야. 그치? 지구 복사 에너지가.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뭐라고? 적외선이라고 대부분이. 이 적외선을 비닐은 잘 통과시킨다 안 통과시킨다? 안 통과시켜. 그럼 얘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양이 적어지겠지. 그럼 여기 안에 머무르겠지. 그래서 온도가 높은 거라고. 이해돼요? 네. 온실이 따뜻한 이유는 난로를 펴서 따뜻한 게 아니라고. 온실은 뭐로 만들어? 비닐 아니면 유리로 만들거든요. 유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시광선은 통과를 잘 시켜요. 그런데 적외선은 가시광선만큼 통과를 잘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고.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들어오는 양이 바깥이나 여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그런데 빠져나가는 지구 복사의 에너지 양이 그만큼 온실을 만들어두면 많이 나간다 못 나간다? 못 나가. 그럼 복사 에너지가 그만큼 여기 많이 머무를 테니까 여기에 평균 기온이 조금이나마 높아지겠지.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고? 온실 효과라 부른다고. 이해됐어? 그런데 지구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기체들이. 지구가 왜 온실 효과가 일어나? 누가? 이산화탄소. 비닐 덮었어? 아니죠. 온실 기체라는 게 있어요. 이산화탄소 또는 수증기 아니면 메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온실 기체는 뭘 잘 흡수하는 거야? 적외선을 잘 흡수하는 애야. 그래서 온실 기체들은 뭘 잘 흡수한다? 예, 공기 중에 있는 온실 기체들이 지구가 빼내는 지구가 방출하고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 일부는 우주로 보내고 일부는 다시 지구로 보내준단 말이야. 그치? 그럼 지구에서 쓸 수 있는 열의 양이 많아지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해됐어요? 그럼 온실 효과는 지구 입장에선 좋은 겨 나쁜 겨? 나쁜 겨. 좋은 겨 이 새끼야. 좋은 거야. 온실 효과가 안 일어나잖아? 낮에는 더 덥고 밤에는 더 추워. 좋은 겨. 그래서 생물이 살기 힘들어져. 그런데 이 온실 효과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과해지니까 온실 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지는 거야. 평상시보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게 된다고. 뭐가 발생해? 지구 온난화. 이 지구 온난화가 문제인 거지. 이해돼요? 야, 지구가 온난화 따뜻해졌어. 좋은 게 아니야? 문제가 있어.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해. 그러면 저지대에 있는 도시들이 보통 잠겨. 근데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은 다 저지대에 있거든. 지대가 해안가 근처에 대부분 있거든요. 도시가. 대부분 잠겨. 또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기상이변이. 또 사막화가 진행이 돼. 뭐가 진행해? 사막화. 사막화가 진행이 되면 그만큼 식물이 자랄 공간이 없으니까 식량이 부족하게 되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지구온난화라고. 그럼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효과가 많이 일어나는 걸 조금 떨어뜨려야겠지? 온실효과는 뭐 때문에 한다고 했어? 대표적인 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했잖아.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그게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효과겠죠. 뭐라고 얘야? 숨을 참아요. 너 참아. 계속 참아. 제 얘기는 되게 극단적인 얘기죠. 오, 살아있는 세계들이 동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만드니까 동물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 얘기예요. 인구가 많아서 문제야. 쌤 간단해요. 사람 죽인대요. 쓰레기 새끼들. 타노스. 그만해. 그래서 온실 효과가 뭔지 지구 온난화가 뭔지 아시겠죠? 페이지 43쪽 1번 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OX 문제 풀게요. 1번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며 대륙현상이 일어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 5. 성층권은 공기 대류가 일어나? 안 일어나. X. 중간권에서 기상현상? 안 일어나. 기상현상은 수증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 기상현상은 대륙권에서 일어나는 거야. X. 열권에서는 오로라.
맞죠? 복사 평형에 도달하면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다. 아니지. 흡수하는 양하고 방출하는 양이 똑같아서 복사 평형이 있는 거야. X.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양이 같으므로 복사 평형이 있다. 맞는 얘기죠? 지구가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다는 거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3번. 자, 그림 봐봐. 태양 복사 에너지 얼마야? 100%. 100%야. 자, 대기에서 흡수되는 거 얼마야? 대기에서 흡수되는 거 17%. 구름에서 흡수되는 거 3. 3%. 지표면에서 흡수하는 거 50. 다 더해. 100. 야, 이씨. 70. 흡수하는 것만 더하라고, 이씨. 아, 70. 70. 70. 반사하는 거 70. 반사하는 거 30. 30. 30. 그럼 지구가 복사하는 양은 얼마? 100. 40. 70이 되겠죠? 70.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게 70이니까 방출하는 것도 7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값은 얼마라고? 70. 70. 지구는 대기의 뭐로?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을 한다. 지구의 대기의 온실 효과로. 뭐로? 온실 효과로. 자, 오늘 설명할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했어. 한 6, 7분 남았는데 정리하시면서 숙제하시면 되겠습니다.